부부 7쌍 중 1쌍이 겪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높아진 결혼 연령 탓에 신혼부부들의 큰 걱정이 되고 있는 난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난임을 불러오는 다양한 원인들.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잉태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 행복한 임신을 위한 자궁건강 사수대작전. 난임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현명한 방법은? 한방으로 풀어보는 난임 이야기. TV주치의가 난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최근에 네.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난임 부부가 20만 명을 넘는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나 신혼부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난임이라고 해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네. 충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난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정현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불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함에도 1년 이내에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이 난임의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좀 보시나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난임이라고 얘기한 거나 불임에 대해서 불임은 없고 이 몸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3개월마다 새롭게 세포로 다 치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것이지 몸은 항상 조건만 맞춰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준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왜 애가 안 생기나 임신이 안 되나 보면은 그 싹이 틀 수 없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이. 그렇죠. 환경이라는 게 외부 환경이 아니고 자궁 내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씨앗을 하나 싹을 틔울 때도 네. 이제 강낭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온도가 적당한지 네. 그 물이 촉촉하게 있고 네. 햇빛을 받고 이래야 싹이 트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궁도 이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쉽게 말하면 아기가 몸을 닐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리는데 이 반복된 이런 불순이나 생리통으로 인해서 어혈이 자궁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자궁 자체가 찌꺼기로 가득 차서 공간이 없는 거죠. 착상이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네. 또 이제 이 온도가 너무 차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올라와도 문제가 되겠죠. 네. 강낭콩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의 균형이 맞게 되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요 며칠 사실 쭉 얘기를 해왔지만 네. 수분도 또 열도 굉장히 과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한약이라는 것은 항상 한열에 따라 처방을 하는데 네. 그 과거에 우리가 많이들 겪어왔던 게 이 속이 차고 배가 차고 허안해서 몸이 차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 많았다면 요즘은 사실 과잉의 시대거든요. 음식도 얼마든지 쉽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많이 먹게 되고 기름지게 먹게 되고 또 이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열 때문에 생기는 병이 비중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열을 다스리는 게 문제인데 자궁 쪽은 특히 자궁은 혈실이라고 피로 가득 찬 방이기 때문에 이 피의 상태에 따라서 자궁의 그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피는 이제 간에서 오게 되는데 간에서 항상 피를 머금고 그 해독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간의 상태에 따라서 자궁이 결정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현대 여성들이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커피 많이 마시고 디저트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생겨요. 네. 우리가 소화가 되면 다 소장에서 간 쪽으로 가잖아요. 그 간열을 많이 주게 되면 그러면 피가 이제 열이 받으면 끈끈해지고 순환이 안 좋게 되기 때문에 네. 예, 자궁 쪽 건강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혈액 순환이. 그러다 보면 이제 매달 생리가 빠져야 되는 게 다 못 빠지고 그쪽에 남기도 하고 이렇게 찌꺼기가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부가 굉장히 애가 생기기에 부적합한 그런 토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난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보건복지부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네. 이 남성 난임 환자가 여성 난임 환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 그 난임, 뭐 남성 불임 환자가 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열 때문에 그런데요. 예로부터 이제 남자는 아래가 차야 된다. 차게 하라고. 그렇죠. 예, 예. 이 남자애들은 바지도 안 입히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아래쪽에 차야지 정자 활동성이 좋아지고 정자 수도 기형도 없고 수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제 요즘에는 습열로 인한 병이 많다고 말씀을 습열이요? 네. 습열이 어떤 건가요? 습기와 열이 같이 있는 거죠. 아. 주로 이제 생식기 쪽은 습열이 많은데 네. 그런 이제 고량진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음식 고량진미. 예. 고량진미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도 습열이 많은 분들은 아래가 뜨거워요. 아. 열이 차 있어요. 네. 열이 차서 이제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고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정자가 이제 운동성도 떨어지고 수도 많이 줄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열을 조절해주면 네. 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조건만 맞춰주면 정자도 정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분들 있어요. 한약이 또 혹시 이게 뭐 아기나 태아에게 좀 해롭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임신 중에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을 이증에 맞는 몸 상태에 맞는 약을 쓰면 전혀 그렇지 않고 한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서. 네. 만약에 증에 안 맞는 약을 쓰면 뭐 임신 중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임신 중에 계속 한약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보면은 양수가 부족하다거나 네. 이런 경우도 몸에 열 때문에 물이 많이 쫄아서 양수가 잘 안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이제 반대로 물이 막 넘쳐가지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 갑자기 물이 생기면 이 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그럼 그 물이 엄청 붓죠, 그런 분들. 예. 배에 이 상복부에 많이 걸려 있으면 입덧이 심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쪽을 치료하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래서 10달 내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맞게 쓰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오히려 더 이 임신을 유지하고 유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뭐 주변에 보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뭐 정력을 좋게 해준다더라, 낮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더라, 라는 이유로 뭐 인삼, 홍삼 이런 건강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좀 열을 좀 네, 올려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약을 먹거나 행동을 했을 때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은 약재예요. 그 어떨 때 쓰냐면 이 우리 아랫배라기보다 이제 횡격막 밑에 배죠. 네. 그걸 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부위가 찬 사람들에게만 쓰는 약이에요. 근데 그 부위가 찬 사람들이 한 5대5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여기가 열로 빵빵한 사람들이 그걸 먹었을 때 당연히 안 좋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 열에 많은 열을 사람들이 열이 가하니까 들어가면. 뭐 벌개진다거나 뭐 가슴도 두근거리고 열로 인한 모든 증상이 오는 거죠. 열에 열을 가해주니까. 네. 그래서 모든 약재는 사실 한열을 판단해서 먹어야 돼요. 모든 건강기능식품도 요새 무슨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홍삼, 인삼 말고 제가 좀 네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뭐.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자기한테 맞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약재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재라는 것은 항상 치우침을 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범위에서 벗어나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반대되는 사람한테 줘서 낫게 하는 게 한의학의 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우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좋지가 않고 또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약재를 같이 써서 군신자사 처방을 해서 딱 드리는데 하나만 딱 먹는다는 것은 더 강력하게 치우치는 것이고 또 이제 감별을 안 하면 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죠. 네, 그렇군요. 오늘 그 난임에 대해서 참 알아봤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몸의 어떤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신에도 도움이 맞습니다. 된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있는 얼굴, 오래 서 있으면 땡땡하게 붓는 다리,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피부를 눌러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몸 70%를 차지하는 수분,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체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 구석구석 부종이 올 수 있다는 사실. 내 몸에 찾아오는 부기,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방치하면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종, 그 치료법은? 세비주치의가 몸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 부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일은요, 몸이 붓고 심지어는 통증까지 느껴지는 것. 제 얘긴데요. 부종입니다, 부종. 부종. 제가 아침과 저녁에 얼굴이 달라요. 네.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 내일 부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